자, 1교시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표준 충격 파형에 대한 파두장, 파미장, 파도 준도에 대한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뭐 기본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뭐 제가 설명을 드릴 것도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뭐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어떤 부분을 이렇게 좀 부각을 시켜서 답안지를 구성하는 게 좋을 것인가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다들 잘 아실 거예요. 표준 충격 파형에 대한 부분, 파두장, 파미장, 파도 준도 뭐 이건 뭐 기사 공부할 때부터 계속 봐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뭐 다들 잘 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최근에 어떤 형태로 나왔는가 봤더니 지금은 뇌 전압에 대한 부분을 물어봤지만 뇌격 전류에 대한 표준 충격 파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폐 서지에 대한 표준 충격 파형도 있기 때문에 그 값들은 잘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두 가지의 형태로 나왔고 문제도 자주 나오는 건 아닙니다. 너무 이제 기본이 되기 때문에 자주 나오진 않지만 또 이 해당 사항들을 많이 활용하니까 뭐 잘 안 나온다고 해서 이런 내용들은 버리시면 안 되고요. 이런 그 자주 활용되는 기본이 되는 사항들은 잘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자, 파형을 그리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되게 쉽죠. 그릴 때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게 이제 그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규약 0점이라고 있을 겁니다. 이 규약 0점은요. 어떠한 그 파도장이나 파미장이나 이런 길이들을 측정할 때, 이런 시간들을 측정할 때 기준이 되는 지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약속된 지점인데, 이 0점이라는 게 시간적으로 봤을 때 이 지점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규약 0점이라는 것은 전압과 전류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전압 같은 경우에는요, 이 피크 값의 90%가 되는 지점하고, 그 다음에 30%가 되는 지점이 있을 겁니다. 자, 우리 해설서에 보시면 0.9와 0.3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두 지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립니다. 그러면 이 직선이 쭉 내려가다가 시간축을 통과하는 부분과 맞닿는 지점이 있겠죠. 이 지점을 규약 0점이라고 합니다. 전압은 이렇게 측정을 해요. 자, 전류는요. 90%와 10%를 지나는 직선을 그려서 이 부분이 시간축과 만나는 지점, 이 부분을 규약 0점이라고 하기 때문에 전압과 전류는 요 그리는 기법이 약간 틀리다라는 거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자, 이 중에서 파두장이라는 건 뭐냐면 앞에 파도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이 앞부분에 대한 길이를 이야기하는 건데 파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복잡합니다. 자, 규약 0점은 제가 설명드렸을 거예요. 규약 0점에서부터 규약 0점이 T0거든요. 이 T0의 시점에서부터 피크 값을 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피크 값을 지나는 부분에 수평으로 선을 이렇게 쫙 그려요. 그리면 이 직선과 이 수평선이 만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요 지점까지 이르는 요 시간, 여기까지의 이 길이를 파두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쭉 피크를 치고 올라갔다가 이렇게 뚝 떨어질 거예요. 떨어지다가 피크 값의 50%가 되는 지점이 있을 겁니다. 요 지점까지의 이 시간, 요 시간을요, 규약 0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요 시간을 파미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규약 파두장, 그 다음에 규약 파미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T0에서 T2까지, 그 다음에 T0에서 T3까지의 시간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0.001초고 얘가 0.0 뭐 1초다라고 하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줘야 되니까 T2 빼기 T0, 그 다음에 T3 빼기 T0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어렵진 않죠. 자, 이렇게 그리고요. 표준 파형 같은 경우에는 파두장과 파미장의 길이를 뭐 T라고 할까요? 얘를 1.2 곱하기 50 마이크로 세크인 요 값을 표준 파형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류 같은 경우에는 파두장이 8, 그 다음에 파미장이 20 마이크로 세크인 값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압이고 요거는 전압에 대한 값이고 얘는 전류에 대한 값입니다. 그 다음에 개폐 서지는요, 얘보다 상당히 길어요. 요거는 제가 문제 해드릴 때도 상당히 설명드렸습니다. 요번에 건축 전개에서 이 개폐 서지와 넷 서지, 즉 피레기하고 서지 앞소바에 대한 부분을 물어봤는데 이 서지 앞소바는 개폐 서지에 동작하도록 만들어진 거고 피레기는 뇌 서지에 동작하도록 만들어진 건데, 왜 이렇게 같은 이상전압 서지라고 하더라도 각각의 그 개폐 서지냐 뇌 서지냐에 따라서 그 보호하는 장비가 틀려지냐면요, 그 발생되는 시간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개폐 서지 같은 경우에는 250 곱하기 250이란 뭡니까? 요게 파 두 장이죠. 그 다음에 2500
마이크로세크의 파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준 파형이. 왜 표준 파형을 이렇게 만들어 놨냐면 실제 개폐 서지가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뇌 서지도 1.2 곱하기 50 마이크로세크의 유사한 형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떤 장비의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표준 파형도 그것과 비슷한 값인 1.2 곱하기 50 마이크로세크로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걸 봤을 때 개폐 서지는 뇌 서지에 계략적으로 뭐 뒤에 있는 요 값만 가지고 따졌을 때는 50배 정도 시간이 길잖아요. 이러한 시간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동작하게 되면 전류가 그만큼 많이 흐르니까 I제곱에 T만큼의 주울열이 발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거기서 많은 에너지가 축적이 되니까 그 장비가 견딜 수 있는 어떤 그 성능이 열적 성능이나 기계적인 성능이 훨씬 더 커져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진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고요. 어떠한 형태로 문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같이 암기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도장과 파미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물어본 게 파도 준도 아닙니까? 파도 준도라는 건 뭐냐면 이 파도의 기울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파도 준도가 크다라는 것은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변화가 크다는 얘기예요. 변화가 크면 그만큼 어떤 그 장비에 가해지는 데미지가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자, 요걸 이제 충격파라고 하면요. 이거보다 높게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을 급준파라고 하고요. 요거보다 표준파보다 완만하게 올라가는 것을 완만파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할 수도 있다. 자, 그럼 파도 준도를 정확하게 정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수식으로 우리가 이제 나타내서 설명하는 것도 좋거든요. 자, 보시면 얘가 피크 값이 2라는 값을 가지고 있다. 최대 값이 2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 이 2라는 값을요, 시간으로 나눈 거예요. 시간으로 나누는데 이 시간이 뭐죠? 파도장이죠, 파도장. 파도장이라고 해서 여기까지 요 시간을, 요 전압의 크기를 요 시간으로 나눠준 것. 얘를 파도 준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도 준도라는 것은 앞에 이 파도장의 기울기를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내용 세 가지, 1번, 2번, 3번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자, 요 수식을 암기해 두시고요. 이 부분을 말로서 설명하면 뒤에 있는 내용처럼 좀 길어지는 거예요. 딱 이렇게 그림하고 이런 수식으로 딱 박스를 쳐서 설명하면 이미 이제 그 내가 알고 있다는 걸 확실히 채점위원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양새가 나오는 거고요. 또 이거에 대한 이제 설명을 뒤에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만 정확하면 밑에 있는 설명은 약간 좀 뭐 대충 쓰더라도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규약 파도 시간 이렇게 돼 있고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규약 0점에서부터 그 위에 수평선과 그 다음에 그 직선과 만나는 그 구간까지의 길이를 시간을 파도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파도장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는 규약적으로 정한 방법으로 파도의 계속 시간이다. 그 다음에 단위는 마이크로세크다 이렇게 돼 있고요. 아까 제가 전압과 전류를 규약 원점을 규약 0점을 우리가 규정할 때 이게 이제 약간 틀리다고 말씀드렸는데 전압파는요 30%와 90%를 맺는 요 직선과 직선을 통해서 이제 규약 0점하고 그 다음에 그 피크 값에 대한 그 포인트를 우리가 이제 규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류는요 얘만 바뀌어요. 30%가 아니라 30%가 아니라 뭐죠? 10%. 그 다음에 90%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류와 전압에 대한 그 파도장, 그 다음에 규약 0점, 뭐 파미장을 규정하는 요 값이 약간 틀리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그림하고 수식을 통해서 상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읽어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규약 원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압과 전류에 대한 것은요. 30%와 10%, 요 지점만 틀려지고 90% 얘네들을 잇는 그 직선과 그 시간축과 만나는 그 지점을 규약 원점이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파도장도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파미장도 우리가 시간적으로 측정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파도 준도는 제가 그 앞에 그 이상전압의 그 기울기를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죠. 시간에 대한 기울기. 그래서 파고치를 규약 파도 시간으로 나눈 값을 말하며 규약 상승률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얘는 피크 값을 파도장의 길이로 파도장의 시간으로 나눠준 값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파도 준도는요 그 어떤 그 이상전압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급격하게 올라가면 빠르게 에너지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 파괴력이 커져요.
뭐 사람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권투 선수가 이제 펀치를 날릴 때 빠른 속도로 가서 때리고 오는 같은 힘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만큼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파괴력이 틀리지 않습니까? 뇌격도 마찬가지로 얘가 급준파냐, 표준파냐, 완만파냐에 따라서 그 파괴력이 틀려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간단한 문제지만 얘네들을 어떠한 형태로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되고요. 이 고민을 왜 해야 되냐면 답안지라는 것이 어쨌든 간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기술한다고 하더라도 모양새가 좋아야 돼요. 모양새가 좋다, 구성이 좋다라는 건 뭐냐면 그만큼 정성을 많이 들였다. 짧은 시간 안에 정성된 어떤 답안지가 나왔다라는 것은 이 응시자가 그만큼 숙련자다, 그만큼 공부를 많이 했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 중에서 어떠한 내용을 뽑아가지고 내가 어떠한 구성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 또 그렇게 공부함으로써 실력도 실질적으로 많이 향상이 됩니다. 자, 제가 이제 관연도 문제 해설을 이렇게 대충 큰 틀만 보고서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이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한 문제 한 문제씩을 다 짚어가지고 강의를 드리냐면요. 이러한 어떤 그 관연도 문제 해설을 통해서 스스로 공부의 방향을 잡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 보면서 제가 이 문제 이렇게 구성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뭐 준비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셔도 되고요.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형태로 우리가 이제 답안지 쓰셔야 되고 어떤 문제는 선정하고 어떤 문제는 버리시는 게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라는 그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 문제 한 문제 해설을 하고 있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번 문제에 대한 해설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